안녕하세요. 지수쌤이에요. 얘들아, 이거 다 풀었니? 생각보다 어려웠던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쉬운데? 라는 경제 천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분차분하게 쌤이 해설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능 특강 문제에서 가지고 왔고, 이 문제 보다 보면 6월 모평도 있고 10월 모평도 있고 9월 모평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모평 문제가 생각보다 딱딱 떨어져가지고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모의평가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얘기 먼저 해주고 싶고, 지금 1번 문제는 수능특강 문제인데 얘는 여러 문제가 섞여 있어. 그래서 경제활동의 유형과 객체, 그리고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 사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경제활동의 유형에는 세 가지 있었지. 근데 지금 두 개만 나왔어. 소비랑 생산. 한 개 더는 분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객체도 나왔는데 얘는 생산물만 물어보고 있어. 한 개 더. 생산 요소도 경제활동의 객체에 해당하죠. 그리고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 사례니까 민간 경제 주체는 가게랑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와 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치킨 가게 사장이 판매용 양념치킨을 제조하기 위해서 닭을 구입했대. 이거 쌤이랑 했던 프린트 중에 그 앙버터 얘기 기억나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치킨 가게 사장이 본인이 닭을 먹으려고 구입했어. 그냥 본인이 다른 뭐 브랜드 닭을 먹으려고 구입했어. 이러면 소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판매용 양념치킨을 제조하기 위해서 생닭을 샀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의 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쌤이 그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 원자재 구입을 위한 투자 행위는 생산에 해당한다고 봤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선지 보면 방송국 PD가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대요. 그러니까 PD가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 건 일단 판매를 위함이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소비하려는 행위가 아니고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산에 해당해요. 이게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종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을입니다. 그리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가게잖아. 얘가 하는 경제활동은 소비야. 근데 니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생산이잖아. 근데 디귿은 소비네요. 완전 바뀌었죠, 서로. 그래서 앞뒤 바꿔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래. 그럼 얘는 생산이죠. 리을 볼게요. 리을은 생산에 해당하고 디귿은 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 나왔죠. 4번. 생산요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 절대 아니죠. 왜냐면 재화나 서비스가 둘 다 생산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부 생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원래는 뭐 가게랑 기업 얘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얘는 가게랑 기업이 각각 뭔지 구분을 하면 돼. 그래서 A 바로 나오거든. A가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잖아.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경제 주체는 그렇지 기업이죠. 그리고 보면 생산 요소를 공급한 경제 주체래. 얘는 가게죠. 바로 나왔죠. 그럼 A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고? 완전 아니지. 아니 완전 맞구나. 미안.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니까. 그 다음 2번. B는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 B 뭐야? 가게잖아. 그러니까 A가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니까 틀렸고, 학생이 유료로 관람한 영화잖아. 영화가 생산 요소야? 얘는 진짜 완전 아니다. 그치? 학생이 유료로 관람한 영화는 재화나 서비스, 즉 서비스에 해당하니까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얘 진짜 문제 너무 쉬운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된다고? 완전 말도 안 돼. 기억이 생산 요소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품의 저장, 운송, 판매 활동.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온 선지인데 얘는 생산에 해당하잖아. 디귿은 근데 분배란에 틀렸죠. 정답은 1번. 되게 1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3번 볼게요. 3번. 3번은 또 역시나 1번 문제인데 얘는 6월 모평이야. 근데 최근에 국민경제 순환도 내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 얘는 가계랑 기업이 나와 있는데 정부까지도 있어서 이 그래프 보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 맞고, 그리고 얘가 좀 쉬운 문제인 게 뭐냐면 법인세를 줬거든요. 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야. 그래서 A가 기업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업, 그리고 B가 가계. 그러면 1번이랑 2번은 풀어줘. 그래서 보면은 A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지. 그러니까 B로 바꿔주시고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니까 A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파악해야 되는데 보면은 봐봐. 기업에서 나 시장으로 실물이 들어가네. 그리고 이 실물이 가게한테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다시 가시장으로 들어가서 기업한테로 갑니다. 이 화살표를 보면 쌤이 실물이랑 화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잖아. 그래서 실물 흐름만 보더라도 가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이고 나 시장이 생산물 시장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의료용 장비를 구매한대. 그러니까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용 장비, 재화를 구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특히 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해당해요. 정답 3번.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은 나가 아니라 가지요. 그리고 기억 뭐야 얘들아?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화폐로 들어오는 화폐. 즉 요소 소득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게 그래프가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쉬워. 근데 그래프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균형 가격이랑 정책 시행 후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 즉 그 중에서도 거래량의 변화가 핵심이야, 외부 효과에서는. 그래서 얘 문제는 외부 효과 문제고 소비랑 생산 중에 하나라잖아. 그러니까 정책 시행 후에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서 이게 소비 측면인지 생산 측면인지, 그리고 얘가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나타낸다 볼 건데,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서 얘가 대체 어떤 외부 효과인지 볼게. 여기 안 그렸네? 그러면 이걸로 볼게. 자, 아까 문제에서 보면 정책 시행 후에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으로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보면 지금 외부 경제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P0에서 Q0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즉 P0의 가격에 Q0만큼 팔았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서 P스타에서 Q스타로 가게 되었죠. 균형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 중에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문제는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긍정. 소비 측면 외부 효과 맞죠? 그리고 지금 소비 측면이니까 비용이라고 나오면 아예 틀려요. 그리고 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부과하는 거죠. 왜냐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생산자니까 틀렸죠. 얘는 소비자라고 해야 맞았어요. 정답은 2번. 자, 5번은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처음에 이 문제 갖고 왔을 때 왜 자료가 어딨지?
라고 봤는데 이게 진짜 얘들아 막 미지수를 두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경제에서 알 수 없다 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경우는 오답에 해당해. 그래서 여기 문제 딸랑 한 3줄, 4줄 보고서 이걸 풀어야 하는데 쌤이랑 한번 먼저 볼게요. 자료가 상품 A 가격이랑 그 다음에 값 선택에 따른 편익을 금액으로 나타낸 거래 제시된 자료를 설명해보래. 그럼 자료가 뭔가 나타나 있을 것 같다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학생 1이랑 학생 2 응답만 보고 추측하는 건데 일단 학생 1 보면 값의 암묵적 비용은 B보다 A를 선택할 때 작습니다. 즉 값의 암묵적 비용이 A를 선택할 때 작다는 거. 그리고 B의 가격이 200원 낮아져 도잖아 도. 값은 B가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데 두 친구 얘기가 다 맞대요. 그니까 A는 처음부터 합리적이었고 200원이 낮아져도 B 가격이 200원이나 싸져도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200원 낮아지나 안 낮아지나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선택도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뜻이고.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볼게. 1번 선지 볼게요. A가 B보다 가격이 낮다.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 없지. 가격이라는 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2번. B보다 A를 선택할 때 값의 편익이 크다. 이것도 우리 알 수 있어? 값의 편익이? 전혀 이런 거 따위 나오지 않았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학평 문제잖아. 학평 문제가 더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3번. 값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A가 B보다 200원 크다. 가격도 모르는데 명시적 비용 당연히 모르겠지. 얘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값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B보다 A를 선택할 때 작다. 얘도 알 수 없거든. 근데 이제 5번을 대체 어떻게 알고 얘를 정답으로 푸느냐를 알려줄게. 그러면 봐봐. 값의 암묵적 비용은 학생인 B보다 A를 선택할 때 작습니다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 암묵적 비용 구하는 거 기억나요? A 대안이랑 B 대안이 있었을 때 암묵적 비용 구했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즉 B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할 때 편익에다가 A를 선택할 때 가격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B보다 A를 선택할 때 작다 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B를 선택할 때 편익에서 B를 선택할 때 가격을 빼는 거지.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근데 다시 값의 암묵적 비용은 B보다 A를 선택할 때 작습니다잖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암묵적 비용이 A를 선택할 때 더 작다지. 즉 암묵적 비용이 A를 선택할 때 더 작다. 그래서 얘가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이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 친구들은 B 편익에서 B의 가격을 뺀 것은 A 암묵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 줄 수 있거든. 얘를 여기로 이동시켜 줄 거야. 그러면 아마도 예측했을 텐데 A 편익에다가 A 기회비용, 즉 A의 가격이 명시적 비용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암묵적 비용이 넘어갔으니까 명시적 비용에서 암묵적 비용을 더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지금 A를 선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게 순편익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결론이 A의 순편익이 즉 A의 편익에서 A의 기회비용 뺀 값 이게 순편익이잖아.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순편익이 양의 값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프린트에도 나오고 쌤도 설명해 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다시 한번 볼 건데 얘는 학생이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할 거야. 보면은 B의 가격이 200원 낮아진대. 그러면 B의 가격이 200원이 낮아질 거야. 그러면 지금 편익에서 B 가격을 뺀 건데 얘가 200원이 낮아졌대. 그러면 이 전체가 200원이 증가하는 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전체가 200원이 증가하는 게 되는데 보면은 암묵적 비용이 200원이 커져도 여전히 양의 값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가 200원이 줄어들어도 얘가 200원보다 큰데 얘가 여전히 암묵적 비용이 200원이 커져도 여전히 양의 값에 해당하고 즉 A의 순편익은 200원보다 크다는 얘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5번 값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200원보다 크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B의 가격이 200원 떨어져도 이 전체가 20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A의 순편익이 200원보다 크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200원 커져도 여전히 양의 값이다. 즉 합리적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200원보다 크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학평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얘는 좀 쉽네. 보면은 얘는 일일이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목초지 얘기 나왔네. 목초지 얘기 나오면 바로 공유지의 비극, 즉 공유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얘는 무슨 특성이야? 어떤 특성 중에 하나예요? 얘는 비경합성이잖아. 근데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경합성 때문이었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은 배대성을 부여한대. 배대성은 돈 내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돈을 내고 맞고. 병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대. 을과 달리 병 볼게. 얘는 이용자들끼리 스스로 규칙을 만들래. 근데 을 보면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뀌었죠. 정답은 2번. 엄청 쉽죠, 얘는?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쇼트트랙 종목에서 성적 향상 어쩌고저쩌고 했대. 포상, 금, 종량, 재 나왔네.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을 묻고 있는 거고 얘는 수특 문제에서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포상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봐봐. 편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지. 얘는 긍정. 얘는 부정적 요인이니까. 그러면 2번 볼게요. 1급 국민의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데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국민들의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전체 1급 국민의 쓰레기 배출 비용도 상승하겠죠. 2번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긍정적 경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긍정적 요인이니까 틀렸고 고용장려금제도 예시로 긍정적 요인이 나왔는데 얘도 긍정적 요인이 아닌 부정적 요인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도 자주 출제되는 선지인데 얘네 둘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또 경제 주체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유인을 사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정답은 2번. 7번 다음에 9번이네. 이런 실수를. 아무튼 보자. 9번 문제 보면은 얘는 무언가 합쳐진 문제 같아.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되게 익숙하죠? 그리고 나는
얘는 규제 정책을 했는데 결국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어떤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는 역선택 문제가 나타나. 지하수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물 부족해진 거잖아. 얘는 그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 공유 자원의 문제에 해당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2번 지하수는 경합성. 그러니까 놨으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에 못 쓰게 되고 대가는 안 내도 돼. 이 공유 자원의 특성 나와 있고 그다음 얘는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 실패니까 이건 아예 안 나오죠. 그쵸? 정부가 규제 정책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규제했는데 결국에 다시 수요가 늘어났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대.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그럼 얘는 정부 개입이 필요 없었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옹호할 수 없죠. 그리고 얘네 둘 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어요. 정답은 2번. 그리고 10번 갈게요. 10번도 굉장히 쉬워. 왜냐면 선 딱 그어져 있잖아. 보면은 균형 가격은 50이고 거래량은 50이잖아. 근데 80과 30에서 가와 나 가격 규제 정책하고 있고 가는 최저 가격제 나는 최고 가격제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바꿔줘야 되고 봐봐 가를 시행하면 얘잖아. 이만큼 여기 지금 20이랑 80인데 수량은 60이 맞아. 근데 위에 봐봐 얘는 초과 공급이고 얘가 초과 수요잖아. 그치? 얘는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거니까 초과 공급이죠.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면 사회적 잉여 감소분 기억나죠? 작은 삼각형 총잉여 감소하고 나를 시행하면 여기였는데 거래량이 50이었는데 30으로 감소할 것이고요. 감소. 판매 수입 볼게요. 판매 수입은 원래 50 곱하기 50이었지. 근데 지금 나 시행했을 때 30 곱하기 30. 그러니까 2,500에서 900 감소했으니까 1,600 감소한 거 맞죠? 정답 5번. 이제 슬슬 힘들다. 11번은 이게 약간 사과를 해야 해. 왜냐면 이게 너네랑한테 준 문제랑 똑같더라고. 미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얘는 지금 대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를 그려줘야 되는데 인간이 두 명이잖아. 두 명에 대한 표를 똑같이 그려줘요. 갑이랑 을. 그래서 지금 A 카페랑 B 카페, A 카페랑 B 카페 있기 때문에 A, P, A, B. 그리고 우리 편익이랑 명비, 안비. 편익이랑 명비, 안비. 항상 이렇게 표 썼던 거 기억나죠? 보면은 우리 근데 명비는 알아. 왜냐면 커피 가격이 있거든. 그래서 A는 명시적 비용 4,000, B는 암묵적 비용 2,500. 이거 명시적 비용 2,500. 똑같이 4,000, 2,500이야. 근데 지금 갑은 만족감이 같대. 그래서 B 카페 간대. 그리고 을은 만족감이 차이가 나.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A 카페 가고 싶대. 그래서 을은 A를 선택했고 갑은 B를 선택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만족감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X. X로 똑같이 두고 을 같은 경우는 A를 만족감이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갑 같은 경우는 쉽게 계산되죠. 얘에서 얘 뺀 게 암묵적 비용, A의 암묵적 비용, 얘에서 얘 뺀 게 B의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암묵적 비용은 X 빼기 A의 암묵적 비용은 X 빼기 2,500, B의 암묵적 비용은 X 빼기 4,000이 나오잖아. 1번 문제 볼게. 갑의 A 카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 B 카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보다 적다. 말도 안 되지. 똑같은 값에서 얘가 더 적은 숫자가 빼져 있기 때문에 더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은 B 카페를 선택했기 때문에 순편익의 양의 값을 선택했다는 거잖아.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잖아. A 카페가 아니라 B 카페겠고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봐봐. 얘네 둘이 지금 비용의 차이가 1,500이잖아. 근데 편익이 지금 A가 더 커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가 5,000이랑
3,500, 즉 1,500 차이가 난다고 치면 얘네들이 뺀 게 1,000, 얘네들이 뺀 게 1,000.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게 순편익이잖아. 0.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게 순편익이니까 0.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 없게 돼요. 1,500이랑 똑같으면. 근데 얘네가 만약에 1,500보다 크다고 보자. 6,000, 4,000이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뺀 값이 1,500. 얘네들이 뺀 값이 2,000으로 들어가니까 6,000에서 5,500 빼면 500. 4,000에서 4,500 빼면 마이너스 500 나오니까 결국 A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맞고 A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 카페 얼마야? 4,000. B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 음료 가격 2,500이니까 A가 명시적 비용이 더 크다. 그 다음에 A 카페 선택에 따른 편익은 을이 값보다 크다. 모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몰라서 알 수 없어서 틀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끝났고 문제가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섞어봤는데 일단 여기 있는 문제부터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경제는 반드시 개념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 그래서 막 문제를 풀어 제낀다고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막 양치기 하는 것보다 개념 이해부터 하세요. 시험 잘 보길 바랍니다.